여러분, 6.25 전쟁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급, 분단, 이념 갈등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역사에 전혀 다른 관점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아주 독특하고도 새로운 시각으로 6.25 전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숨은 의미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새로운 관점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 네? 방패요? 아니 잠깐만요.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어떻게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있었다는 걸까요?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 우리가 지금껏 역사를 봐왔던 방식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야만 합니다. 네, 방패라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알쏭달쏭하죠.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도발적인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진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북한이 방패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첫 번째 조각은요. 바로 우리 자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다시 저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과거의 낡은 이름표를 이제는 떼어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의 노동자에서 오른쪽의 지식인으로의 변화,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전체를 연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지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따라붙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는 기술이나 돈, 노동의 하수인, 즉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스리고 활용하는 주인이 되어야지 역으로 그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갖춘 지식인 사회라면 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맨날 싸우기만 할까요? 이 관점은 바로 우리가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결정적인 문턱이 바로 문디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머릿속에 그냥 막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탁 하고 하나로 연결되면서 아하 하고 본질을 꿰뚫어보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많이 아는 것, 즉 지식을 넘어서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우리 손안에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아직 물리가 터지지 않은 걸까요? 왜 지혜 시대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관점에 따르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생각, 자기만의 세계라는 섬에 갇혀서 한쪽 편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 즉 물리라는 건 온갖 다른 생각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섞일 때 터져 나오는 건데 우리는 서로 연결되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AI에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자, 1단계. 우리가 컴퓨터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막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2단계. 이 데이터들이 서로 막 연결되고 융합되어야겠죠? 그럼 마침내 3단계에서 데이터에서 AI가 탄생하듯이 새로운 차원의 통찰력, 바로 지혜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딱 1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 전체가 지혜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세대와 집단 사이에 아주 깊은 벽이 생겨나는 거죠. 아마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아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보통 말을 안 들어. 정말 흔한 불평이죠. 그런데 이 관점은 이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자, 정말 따끔한 지적 아닌가요?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그들을 이해시키고 이끌어줄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책임의 화살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로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지혜, 즉 물리가 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기 할 말만 벽에다 대고 던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건 사회에 영양분이 되는 소통이 아니라 그저 자기 주장만 외치는 소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식인 사회니 물이니 소통 부재니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요. 대체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북한은 방패였다는 그 충격적인 주장과 연결되는 걸까요?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관점은 2차 대전 이후의 우리 역사를 아주 새롭게 해석합니다. 첫째,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자원이 남한으로만 쏟아져 들어왔다는 겁니다. 둘째, 그동안 북한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고립의 길을 걸었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결정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그 고립이, 그 담이 외부의 간섭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서 남한이 안정적으로 지식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발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생존하기 위한 일종의 역할 분담이었다는 거예요. 한쪽, 즉 남한은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발전하는 역할을 맡고 다른 한쪽인 북한은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방패 역할을 맡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정말 파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단순히 미워하고 없애야 할 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와 다른 역할을 수행해온 파트너로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결국 우리 앞에 이 질문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물자를 보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역사적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이 닫았던 문을 다시 열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